가임기 여성 60%가 겪고 있다는 생리통.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생리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도 있다. 한 달에 한 10분에 20분 정도는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생리통은 지금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아랫배를 그냥 쥐어 잡고 이렇게 골반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모든 자궁뿐 아니고 창자가 다 아래로 내려와서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이제 누워 있어야 되고, 나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아프고 심했죠. 저도 막 힘드니까 괜히 막 애기한테랑 신랑한테랑 막 짜증내게 되고. 생리통, 과연 피할 수 없는 여성의 숙명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신체가 느끼는 모든 통증엔 이유는 있어도 숙명은 없다. 그냥 단순한 생리통인지 아니면은 어떤 원인이 있는 질환인지, 원인이 있는 생리통인지를 꼭 구분을 해야 되고,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고. 생리통은 여성의 몸이 보내는 건강의 적신호다. 생리통으로 신호를 보내는 여성 질환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생리통은 지금 또 위험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하는 경이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성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축복의 첫 신호가 바로 여성의 초경입니다.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신호 월경. 그런데 그 월경의 시기가 가까워져 올 때마다 공포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마치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당연히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처럼 가임기 여성 대부분이 극심한 생리통을 참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생리통을 여성의 숙명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스물여섯 살 새내기 주부인 양정자 씨는 첫 아이 출산 후 생리통이 더 심해졌다. 배고프다고 보채는 아기를 달래줄 기력조차 없어 보인다. 생리가 시작된 것이다. 뼛속 깊이 파고드는 고통으로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지만 그나마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울 땐 아기 분유를 탈 때가 전부다. 이 순간만큼은 고통이 엄습해와도 엄마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 거의 아기 봐주는 거는 신랑이랑 어머님이 맡아서 하시고요. 저는 거의 누워 있어요. 아파가지고 뭐 울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증까지 앓고 있다. 진짜 고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게 이게 생리통인데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원인만 알 수 있다면 빨리 고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니까는 처녀 때도 심했었는데 아기 낳고 나서 더 심해지니까. 생명의 근원지 자궁. 자궁은 한 달에 한 번 임신을 위해 난자를 배출한다. 이때 황체 호르몬이 감소하면 사이클로 옥시네이즈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자궁세포 내 프로스타글라딘이 생성된다. 이 물질은 자궁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것이 생리통이다. 올해 33살의 신문경 씨. 생리 때만 되면 침대에서 꼼짝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지금 속이 계속 너무 안 좋아서. 언제부터 이랬어요? 저 처음부터 저는 그래서 초경 할 때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부터 계속 그랬었어요. 수시로 속을 뒤집는 통증 때문에 먹은 음식을 토하기도 한다. 벌써 20여 년째 겪고 있는 일이다.
골반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다리하고 골반이 아래 밑 그 하체 부분이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들고 이제 허리도 끊길 듯이 아프고. 급한 마음에 또다시 진통제를 찾는다. 벌써 3번째다. 약을 먹어도 통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하루가 천년같이 길고 고통스럽다. 하루에 많게는 5개까지 먹어봤어요. 그래도 안 되면 또 그 다음날 또 먹고. 그래서 이제 이 약이 내성이 생겨서 안 들까봐 안 먹고 싶은데 그래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생리통을 경험해본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복용해봤을 수많은 약들. 그렇다면 신문경 씨는 왜 진통제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 일반적으로 생리가 시작되고 한 서너 시간 후에 통증이 시작돼서 굉장히 많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약을 먹는 시점은 그 소염제 같은 그 약을 엔세이드라는 소염제를 먹게 되는데 생리가 시작된과 동시에 아니면 생리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약을 먹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약을 적절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 생리통 자체가 생기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약 처방으로 일단 조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약 처방 병원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통제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 먹기를 꺼려하고 있다. 편하고 그리고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약이거든요, 사실. 엄마나 선생님한테 생리통이 왔다고 하면 약을 될 수 있으면 먹지 말라고. 처녀 때부터 생리통이 심했는데 그때는 약을 먹으면 뭐 진통제 같은 약을 먹으면 안 좋다 그래갖고 그냥 웬만하면 안 먹고 버티고 그냥 참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과연 진통제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것일까? 옛날 약들은 사실 부작용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약들은 부작용도 많이 줄었고 또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왜?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생리통은 단지 진통제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진통 역할도 하지만 생리통약이 생리통 유발 물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계속 삶의 기억 속에 한번 통증이 계속 다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점점 예민해집니다. 생리통약을 줌으로써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생리통이 감소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느껴지는 것도 훨씬 감수성도 약해지고. 생리통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고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생리통으로 병원에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산부인과 가기가 여간 쑥스럽고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다. 꺼려하는 애들이 다 거의 다 그런데요. 저는 일단 엄마께서 여기 되게 자주 다니셔가지고 검사도 하고 주사도 맞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꺼리는 편이 아닌데 친구들은 거의 다 꺼려해요. 아직 솔직히 어린 나이에 산부인과를 생리통 때문에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창피해서 못 왔었어요. 대신에 그래서 한약 같은 거를 먹거나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 따라서 산부인과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진료받고 하니까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부끄러움이 병을 키워가는 게 현실이다. 아프면 병원을 빨리 찾아와서 조기 진단을 받으시라는 거죠. 이 생리통이 어떤 경우에는 2차성 다른 질환하고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불임도 초래할 수도 있고 나중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대학에서 문학 공부를 하고 있는 방송인 비앙카 씨. 그녀에겐 특별한 직함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피임 생리 홍보 대사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한국인의 여성 질환에 대한 무관심에 놀랐다.